자, 그러면 이제 고대 정치사 부분을 넘어갈게요. 자, 고대 정치사 넘어가기 전에 한번 개관 차원에서 그 전환기 합격자 필기 노트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고구려를 볼게요. 고구려는 졸본 때 그 주몽이 졸본에서 고구려 건국한 다음에 유리왕 때 그걸 이제 그 수도를 옮겼죠. 자, 그리고 이제 부여계통과 유이민과 압록과의 토착세력 맥족의 결합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고요. 태조왕 때 계도부 고시의 왕위 독점이 있었고 오부체제가 성립됐고 옥조를 복속시켰고요. 그다음에 고국초왕 때 이제 그 부족적 오부에서 행정적 오부로 바뀌게 되죠. 진대법을 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다음 왕의 부적 상속이 이제 됐고요. 동초왕 때 사원평을 공격했지만 실패해서 위나라의 각국음의 침입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청왕 때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그 낙난과 대방군을 축출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원평을 먼저 점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 원왕 때는 두 번의 침입을 받게 돼요. 전현과 그 백제부터 침입받게 되는데 백제와 이제 근초광 때 이제 백제와 그 당시 대방 고지를 둘러싸고 싸웠는데 빗나간 화살을 맞고 사유가 죽었다. 사유는 근초광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근초광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수영왕 때는 체제를 정비해서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강키토태왕 때는 영톨학장 있죠. 그 영락이라는 그 연호를 사용했고 그 동부역을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후연을 격파하고 그 요동을 장악했어요. 여기 진출이 됐지만 요동반도를 장악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쪽엔 백제를 공격해서 아신항을 굴복시키고 신라를 또 지원해갖고 그 당시 외가 가야와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정기가야 중심이었던 어릴 금강가야를 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기가야가 해체되고 좀 있다가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장수왕은 때 특징이 뭐냐면 이때는 북이라는 왕조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북쪽으로 세력 확대하지 못하니까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하죠. 그래서 수도를 평양을 천도하고 남하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 과정에서 백제를 공격했는데 이때 누굴 사망시켰어요? 계로왕을 사망시켰죠. 예. 그래갖고 그 내용도 있고 그래서 중년간 남한강 일대까지 뭐냐면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자왕 때는 부여를 이제 복속시켰다. 요때 부여는 어떤 부여냐면 북부여예요. 네, 동부여가 아니라 동부여는 이제 가계토대왕 때고 북부여는 부여의 원래 본국이었죠. 여기를 복속시키고 영토를 최대 넓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양왕 때는 누굴 침입받았죠? 수양지를 침입받았죠. 예. 그래서 살술대첩을 이제 통해서 이제 그 뭐냐면 했고 여기 보면 수문제 침입 우리 친구들 이거는 아마 그 공무원 시험 때는 건데 하여튼 수문제도 뭐냐면 대군을 쳐들어와서 했지만 뭐 별로 안 됐고 수양제 때 이제 본격적으로 침입해 온 거죠. 예. 그래서 살수대첩에서 이제 격파를 했고 그 다음에 이문진이 그때 이제 신집 5권을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영로한 때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장왕 때 당태종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엔 멸망을 했죠. 네, 이런 이제 과정이 있고 백제를 볼게요. 백제는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겹쳤다고 했는데 이건 교과서나 통론 관점이고요. 실제 최근에는 그냥 부여 계통이 직접 토착 세력과 결합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고이왕 때 이제 육자평, 16강 등 그 다음에 율령반포, 강복제 정비 등등 있는데 요때 율령반포는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이걸 좀 약간 부정하고 있어요. 요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 근초광 때 이제 활발한 정보 활동을 해서 그 당시 가야 지역에 이제 지배권을 행사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선에 의하면 중국식 기록에 보면 요소 상동반도에 진출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근초광이 또 남쪽에 들어서 마흔을 합병했고 그 다음에 그 항해도 지역 대방 고지죠. 대방의 옛 땅을 둘러싸고 고구려 대근에서 고구 원왕을 사망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침노왕 때 이제 이 침노왕은 잠깐 살다 죽었는데 이 사람의 왕의 그 업적이 뭐냐면 딱 하나 있어.
동진호부터 뭘 수용했다? 불교 수용. 이것밖에 없어요. 이왕은. 자, 비유왕 때 나제 동맹이 결성됐죠. 이거 외워두셔야죠. 433년에. 자, 북이가 이제 그 개도왕 때 그 개도왕 국서를 북에 보냈다가 그걸 고구려가 알게 되면서 공격받게 되죠. 그 아차산성에서 죽게 되고 그 개도왕 국서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두 번이나 나왔죠. 그 다음에 개도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웅진호 천도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잠깐 이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중심의 권력 구조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걸 만해한 왕이 동송왕이에요. 동송왕이 이제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데 요 나제 동맹하고 결혼 동맹하고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제 동맹은 백제하고 신라와 동맹을 맺은 거고 결혼 동맹은 이 나제 동맹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라의 그 소진왕 때 이별체 비지의 땅을 받아들여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제 동맹을 더 강화시킨 거야. 네, 그래서 약간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그리고 국내에 있었던 그 당시 진시, 해시 같은 왕비족 세력들을 좀 견제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탕난국을 복속시켰다. 탐나는 어디죠? 제주도. 예. 근데 이거 탕난국 복속보다는 동서왕이 탐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내려왔는데 무진주에 갔더니 탈라의 사신이 와가지고 뭐냐면 그냥 항복한 거야. 근데 또 항복했다는 건 뭐냐면 탈라를 점령했다는 게 아니라 탈라를 이제 항복을 받아서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해석해야 되겠죠. 자, 무령왕 때는 양나라와 수교를 했고 그때 무슨 무덤이 들어왔죠? 벽돌 무덤. 그래서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을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22담로가 설치되고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통제가 강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왕 때는 어디를 천도했어요? 사비를 천도하고 국호를 잠깐 뭘로 건쳤죠? 남부요로. 그것은 이제 고구려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부의 정통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이건 부여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조직을 정비해서 22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22담로를 다시 중국식 그 군현체제 받아들여서 오붕오방체조 정비했다. 오붕오방체조로. 그 다음 불교를 이제 그 널리 전파를 했고 일본에 등등. 그렇지만 신라와 함께 한강화주를 회복해서 했는데 신라가 도중에 배신을 땡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간산선 전투에서 어떻게 돼요? 사망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성왕 때 있고 무왕 때는 익산호 천도를 시도를 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미륵사를 건립하고 의자왕은 고구려 연합을 해서 여제동맹에 맺었다. 근데 여제동맹의 실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학자들이 견해가 많아요. 이거는요. 하여튼 있고 그래서 이제 대화성 함락하고 했지만 이때 이제 나당 연합군에서 멸망이 되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신라를 볼게요. 신라는 여기 보면 이제 그 내문왕 때 그 뭐냐면 있는데 내문왕 때 이제 김씨의 왕위가 독점이 됐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나타내는 게 호우명이죠. 예, 호우명.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눌지왕 때 나제동맹이 체결되고요. 왕위의 부자상속이 되고 그 다음에 소주왕 때 시장개설 백제의 결혼동맹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6세기 때 왕인데 지징왕, 버프왕, 진흥왕 요거 꼭 외워두셔야겠죠. 지징왕, 버프왕, 진흥왕. 그래서 지징왕 때 국호를 뭘로 바뀌어요? 사로국이 신라가 되고 그 다음에 마디까지 왕 중국식으로 이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국을 합병시키고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포항 중성이 신라비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신라 최초의 지금 남아있는 금성문 중에 하나예요. 금성문이에요. 요게 지중왕 때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중성리 비문. 그 다음에 이제 영일 냉수의 그 신라비로서 그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 이게 최초인 줄 아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했고 그래서 그 지증왕이 이제 지도 강령왕으로서 이제 그걸 이제 만졌다, 세웠다 그런 것도 있는데 자, 하여튼 버프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병보를 설치하고 골품제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점령해 금강가를 확방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비문은 울진 분평 신라비가 있어. 예, 그래서 율령 내용이 반포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삼국사기에 보면
그 율령 반포를 몇 대 왕이 돼 있냐면 그 유리 이사금 때 돼 있는 거예요. 그 유리 이사금. 그러니까 이제 그 유리 이사금 때 뭐냐면 그 율령이 반포됐다. 그 이미 신라 초기 때부터 율령이 반포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17강등 정비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실제로 울진 봉평비가 하면서 요게 이제 초기 때가 아니라 버포왕 때 율령이 반포됐다는 걸 알게 돼요. 삼국사 기록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진흥왕 때는 이제 여기 개국, 대창, 홍제란 영어 사용했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연어 사용했고, 자, 한강을 차지해서 이제 북한산비를 세우고, 나제동맹이 결렬되고, 그 다음에 중국과 직교육이 되죠. 당항성.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류가 되고, 예전에는 그 신라가 중국의 사신을 파견했지만, 백제와 고구를 통해서 사신을 파견했죠. 근데 이때부터 직접 이제 파견하기 시작했다. 예, 그게 가능했던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한강 유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비석이 있는데, 비석이 한 4개가 있죠. 순수비, 북한산비, 창년비, 그 다음에 항추영비, 마운영비. 외워 두셔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죠. 위치하고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중에 순수비가 아닌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당양적성비죠. 그래서 순수비는 왕이 돌아다니면서 세운 비문이고, 당양적성비는 아니에요. 그 당양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토착이었던 야이차의 포상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양적성비를 통해서 한강 상류의 차지를 이제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그 진흥왕의 업적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하랑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승려 해상으로부터 국통을 삼고, 그 당시 불교교단을 정비하고요. 역사서로서 이제 국사가 있고 항용사를 건립했다 등등 여러 이제 업적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 진평왕 때는 이제 원강의 세소국에 그래서 수나라의 결사포를 바쳤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남상 신성비가 건립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동왕은 이제 뭐 청성대, 항용사, 구충복탑, 분황사탑 이걸 만들고, 말년에 무슨 난이 나죠? 비단, 염종의 난이 나죠. 그 과정에서 진성왕이 죽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덕왕 때 이제 태풍성을 바치고 나당연합군이 결성되고요. 그 다음에 무열왕 때 백제를 멸망시키고 문무왕 때 고구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가야를 보죠. 가야의 구성을 보면 요게 이제 육가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육가야서는 최근에 이제 뭐냐면 부정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즘에는 육가야라고 안 하죠. 그 교과서에 봐도 연어가야를 써. 육가야는 이제 이거는 부정되고 있으니까 외우지 마세요. 뭐 금강가야 어디고 외울 필요 없고. 자, 가야 연맹이 이제 육가야설 대신에 이제 새로운 의견이 뭐냐면 정기가야 연맹과 후기가야 연맹이야. 이게 이제 그래서 가야 여러 국가들이 이제 중심 국가들이 초창기 때는 금강가야 중심으로 형성됐죠. 이게 금강가야 중심인 게 정기가야 연맹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누가 쳐들어와요? 강개토대왕이 쳐들어오잖아. 타격을 받고 그냥 후계가야 연맹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대가야 중심에. 자, 그래서 이제 정기가야 연맹에서 이제 금강가야가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중계부역을 통해서 부각이 됐고요. 후기가야는 대가야가 이제 중심이 됐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대가야는 이지 아시왕 때부터 출발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신라의 결혼동맹이죠. 인해왕과 가야 연맹과 그 대가야 인해왕과 신라의 버풍왕의 간에 그 결혼동맹인데 그게 깨졌죠, 도중에. 그러면서 이제 백제한테 붙게 되고,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 결혼동맹 관련돼서. 자, 멸망 과정을 보면 금강가야는 누구한테 멸망됐죠? 버풍왕. 대가야는 진우왕. 이렇게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유격제로는 대성동 고분군이나 복청동 고분군, 그 지상동 고분군 등등이 있다. 자, 그래서 김해의 대성동 고분과 부산의 복청동 고분은 금강가야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고려 지상동 고분군은 대가야와 관련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신라시대 구분, 이거 외워두셔야죠. 예전 기출문에 나왔어.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좀 다른데, 삼국사기는 왕실혈통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래서 상대는 성골이 왕이 됐던 시대고, 중대는 무열왕기 진골, 그 다음에 하대는 네모난기 진골,
이렇게 이제 있죠. 물론 하대는 중간에 말기 때 박씨 계통의 왕이 3명 있어요. 3명.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은 게 성곤인데, 성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성곤이나 진곤은 그 신라 초기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내문왕계가 이제 집권하는 과정에서 신라의 어떤 그 내문 김씨세력들이 강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성골과 진골이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뭐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상홍유사는 불교 왕의 기준을 가지고, 왕명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죠. 자, 상고시대는 고유한 왕명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법호왕 때부터는 불교식 왕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진선, 덕평 이런 것들은 다 불교식 덕목들이죠. 법후왕, 진흥왕, 진지왕, 진평, 등등, 성덕, 진덕 이런 것들인데, 요것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칭호들이야. 사사생전 때. 근데 이제 중국식 왕호는 시호제도가 실시된 건 언제 때부터예요? 무열왕 때부터. 시호제도는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왕의 그 업적을 평가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호제도 이거는 무열왕 때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나누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상고의 정성기 때 이제 외교관계 등등을 이제 나와요.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 때 자 이렇게 외교관계 나오는데 4세기 때는 누구가 중심이었죠? 백제가 중심이었죠. 근초고왕.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고구 원왕을 사망시키고 등등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는 약간 위축돼서 이제 소수영왕 때문에 체제 정비를 했다. 그러다가 이제 4세기 말에서 5세기 넘어갈 때 이제 근초고왕이 강개토대왕이 등장하죠.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진출하고 만주 영토를 확장하고 요동을 이제 점령하죠. 그 다음 장수왕 때 5세기 때 넣어서 평양을 촌도하고, 그래서 이제 평양촌도 의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 때 이제 제일 전성기 때 신라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고의 통치체제를 보면요. 고구려를 보면 그 간등제, 10여 간등이 있었고, 형계열과 사자계열이 있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형계열은 부족계통이고, 사자계열은 행정계통이죠. 이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귀족합의조 제가회의가 있었다. 예. 그 다음에 백제는 16강등이었고, 정상회의였다는 거. 그 다음 오부 오방제도 이게 있었고, 신라는 원래는 경의제 외의제 있다가 하나로 이제 일원화됐고요. 그 다음 육부 오주체제가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백제간제와 신라간제 있는데, 이 신라간제에서 좀 눈여볼 게 집사부죠. 예, 진동왕 때. 예, 집사부가 이제 만들어 있고, 그 다음에 창부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을 뭐 이런 것도 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삼국의 대외관제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 게 뭐냐면 수와 당과의 관계야. 고구려와. 그래서 수 문제가 통일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영향할 때 수의 요소 지역을 이제 선제 공격하죠. 그때 이제 문제하고 한번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공격을 했지만 태풍을 심폐하고요. 양제 때 3번에 걸쳐서 공격하죠. 그 중에 1차 침입 때 살수대쯤에서 격파하고요. 당나라 건국하면서 당시 당태종이 이제 공격하면서 안시성 전투에서 이제 싸워서 물리쳤고, 그래서 이제 나당연합군을 결성해서 백제를 멸망시켰고 고구를 멸망시켰죠. 이 과정들. 자, 그래서 이제 나당 전쟁 시제인데 이유는 당의 한반도 지배양이야. 그래갖고 운징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독부, 도부 이렇게 만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가지고 신라가 당하고 싸우게 되고, 무슨 전투에서 이기게 되죠? 메소스 전투에서 기버포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당군을 물리쳤다. 그래서 대동강과 원산만까지의 삼국 통일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신문에 보니까 삼국 통일에서 이제 그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점령한 걸 통일전쟁이라 불려서 안 된다. 이건 통일전쟁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라 시대 이제 구분인데, 자, 요거는 이제 그 내용들 보면 신라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신라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은 그 좀 이따 할게요. 요거는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예. 그 통론 읽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또. 자,